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 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나요? 지금 그 전에 월급제, 산학금제,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라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실행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법인 택시는 산학금제였죠.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더 버리는 수입은 다 기사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월급제를 실행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만 월급제, 그것도 완전 월급제도 아니죠. 약간 좀 변형이 되었는데, 진짜 월급제라고 하면은 주 40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한 18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반대한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됐다, 이러한 이유로 또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새로 만들어진 게 전액관리제라는 것으로 또 새로 바뀌었습니다. 전액관리제, 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우리 기사에게는요. 일단 택시협회에서 지금 현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노총, 그 다음에 민노총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택시협회에서만, 법인 택시협회에서만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택시 발전법에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할 경우 한 일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부칙에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을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문제다. 부칙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공포 후 5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지역의 성과, 사업, 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못 박아놓은 것이다. 이상하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일단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이 해야 된다는 이상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만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 중이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은 적용이 늦어지면서 택시 업체들의 이를 악용하는 바람에 택시 기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택시 회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을 고의적으로 2시간 40분에서 3시간 30분 정도로 책정하면서 택시 기사의 수입은 월 60에서 9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된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회사 측의 악용으로 기형적인 월급제로 전역하고 있는 셈이다. 왜 급여가 100만 원 이하로 되냐? 실질적으로 하루에 1일 2교대를 했을 경우에 10시간 정도를 보통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요, 하루 쉰다 치고요, 6일이라고 하루 쉬니까요, 6일이라면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하고 회사 측하고 이렇게 임금 협정한 걸 보면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일한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급여는 90몇만 원,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만약에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려면은요, 그때는 또 전액관리제라고 해서, 내가 수익 모든 부분을 다 회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해준 또 기준금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금이라는 것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심할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배차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불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불증, 지금은 산학금제에서는 급여를, 내가 산학금을 못 찍게 되면 내 급여에서 까게 되지만,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는 내가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만 대신 배차를 못 받는다든가, 하여튼 심할서를 쓴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준금을 채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기준금을 넘으신 분들은 또 회사하고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또 나눠 갖게 되고요.
참 이상한 또 제도가 생긴 겁니다. 월급제라고 해놓고서는 이상한 또 제도가 생긴 것이죠.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회사 측의 행포로 인해 실질적인 월급제는 이뤄지고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업체 대부분은 기준금을 설정하고 있어 몇 달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사를 강제 배차하거나 해고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게다가 기본급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고 각종 수당으로 월급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택시 월급제가 산학금제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예, 이 내용은요, 택시 조합에서, 법인 택시 조합에서 지금 투쟁하고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입니다. 처음 노숙 투쟁을 진행할 때 국토부 실무자들과 3차례 정도 만났지만 국토부는 계속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말과는 달리 택시 발전법의 즉시 실시와 코로나19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했다. 현장의 택시 노동자들은 60에서 90만 원 월급을 받으며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토부는 코로나19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운수 노조 택시 지부는 전체 노조의 1.2% 수준인 만큼 대다수의 택시 기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한노총과 민노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발전법 즉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택시 조합에서만 조기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항공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가장 큰 노총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택시 노조에서 1.2% 전국 택시의 1.2%라고 해서 모든 택시 기사의 대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택시들은 완전 월급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국토부의 이거 비겁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택시기사들은요, 모든 택시기사들은 완전 월급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안 하고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찍습니까? 예, 그 이상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추가금을 받아 나간다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정부는 이런 택시업계의 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와 관련 택시 노조는 해결책을 요구하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막루 위에서 100일 가까이 고공 논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성 현장에 경찰만 내보내지 말고 기형적인 택시기사 월급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택시기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맹점이 부칙으로 정한 대통령령이라면 이를 즉각 고쳐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통령령을 했으면 이것을 즉각 바꿔야죠. 지금 택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심 밖의 일이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지금 카카오 때문에 국감도 열렸지만 사실상 이 카카오 택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정치인들은 몰라요. 하다못해 기자들도 잘 모릅니다. 카카오 멤버십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그죠? 지금 강남이나 홍대 종로 이런 쪽에서 택시 가등을 끄고 예약 등을 켜고 콜 골라받는 그런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도 그 뉴스에서 멤버십 지금 99,000원을 내야지만 좋은 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멤버십 99,000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59,000원, 이제 3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써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뉴스를 보고 기사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속사정은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이거는 정말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말로 택시 월급제가 이뤄져야만 하고요. 그래야지만 승차 거부라든지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더 친절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각 시마다
택시 청결 상태 뭐 이런 거 지금 또 검사한다고 그러죠. 단속하고 있죠. 복장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택시들을 압박하고 잡지만 말고 택시 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당근도 주면서 당근을 주어가면서 채찍질을 해야죠. 당근은 주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채찍질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택시 업계든 택시 업계가 아니고 정치계든 카카오 택시 플랫폼 회사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생은 택시 기사와의 상생이 아니라 손님과 승객과의 상생이지 택시 기사와의 상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 택시에 관련된 그런 상생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위한 그런 길은 없었어요. 무조건 승객과의 관련이죠. 스마트콜, 포인트콜 이거 없어진 거 택시기사들에게 이득입니까? 승객들에게 이득이었지. 완전 월급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왜 완전 월급제가 돼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은 기사 내용만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참 그리고 여기 운전자 보험 택시기사 전문 비대면 가입 이의선 팀장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도 본인 인증해가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3, 4만 원대 그 정도 대 요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분을 광고해 드리는 것은 돈을 받고 가입을 광고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보험에 관련돼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광고를 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운전자 보험도 다 가입은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